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와, 오늘 마침 눈이 너무 소담스럽고 이쁘게 왔습니다. 조금 전에 서초 50 플러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이렇게 눈처럼 같이 소담스럽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렇게 눈이 수북히 쌓이듯이 많은 이자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앞두고 앞전에 저의 간단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이고요. 영어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저는 주로 외국은행에서 약 30년간 외환, 채권, 금 등 상품 및 관련된 파생 상품을 담당해온 투자 실무에 능한 김영희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투자 상담 관리 인력, 파생 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외환 전문역 등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요. 대학교에서는 경영학을 그리고 석사로는 금융경제를 전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강의를 보다 풍성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제가 다녔던 주요 외국계 은행 5군데인데요. DBS, 싱가포르 개발은행, 크레딧 아그리콜 프랑스은행이고요. RBS,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JP모건 체이스 미국은행이고요. 제일은행. 이거는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있는 은행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에서 저는 풍부한 금융, 실무, 투자 경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나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앱을 통해 가지고 모든 내 잠자는 자산들을 1원까지 찾아내는 작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자산들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해서 건강 체크업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돈들을 제대로 어떻게 운용할지, 그래서 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나씩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는 잠자는 내 돈 1원까지 찾아가지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점검하는 시간부터 가질 텐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융이라 함은 돈에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돈을 빌리고 운용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다시 투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들을 다시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투자 기세이신데요. 이분이 명언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잘 알려진 부분,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워렌 버핏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을 평생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현역에 있을 때는 월급이나 아니면 사업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 것이고요. 지금은 은퇴를 했든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현역직이 없다 하면 그동안 내가 돈을 벌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시간이 내 편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계속 갈수록 내 돈이 스스로 일을 해서 이게 이자나 배당으로 내게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 실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도 재무도 결국에는 우리 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있고요. 좋은 음식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음식들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을 충분히 섭취를 한다면 또 우리가 운동을 겸하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돼서 내 몸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인바디나 이런 실질적인 결과지를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인바디를 통해서 건강 체크업이 일어났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매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내 몸이 음식물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질병은 없는지, 문제가 되는 영양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충분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지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의사 진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처방을 통해서 우리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재무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내 돈을 충분한 돈을 시드머니라고 하죠. 투자 원금을 충분히 많이 불려서 그 이후에 내 인바디나 건강검진처럼 적정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툴을 통해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니모라는 앱이고요. 두 번째는 도미노, 세 번째는 앵커 샐러드, 네 번째는 보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모니모는 내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찾아주는 그런 친절한 앱이고요. 도미노라는 앱은 구체적으로 내 투자 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종목들은 무엇인지, 투자 수익률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아주 점검하기 좋은 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나는 적절한 지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수입은 얼마인지, 가계부를 많이 쓰실 텐데요. 가계부 손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앱을 통하면 아주 편리하게 쉽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보험 부분인데요. 보닥이라는 앱이 이 부분을 아주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네 가지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니모라는 앱인데요.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애용하고 사랑하는 앱입니다. 이 앱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앱을 통한 버튼 하나면 내 자산이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자산 포트폴리오 내용이고요. 보시다시피 내 총 자산은 얼마이고, 유산은 얼마에 들어있고, 나의 대출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나의 부동산 가격은 얼마이고, 나의 연금 상태는 얼마이고, 그리고 기타 자산은 얼마인지 요 모든 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클릭 한 번으로 앱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총액 자산의 내용과 각 항목별 상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모의 가장 유용한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다시피 기타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오픈 앱을 통해서 조회되지 않는 자산이 있다라면 내가 매뉴얼로 수동적으로 기타 자산에 기입을 해서 예를 들자면 내가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을 1억을 들고 있다, 아니면 내 전세금으로 2억을 들고 있다, 기타 자산에다 전부 항목에 넣어서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억까지 찾아드린다고 했죠? 그 앱을 통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 자산 1억까지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내가 숨겨놓은 모른 돈도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계좌별, 그 다음에 연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나의 자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도표로도 보여줍니다. 이 이외에도 유용한 기타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다시피 나의 지출은 얼마인지, 내게 적합한 금융상품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보수들은 어떤 상품들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역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ETF라든지 기타 펀드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배당주라든지 투자의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클릭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미노라는 앱인데요. 보시다시피 아까 물론 모니모라는 앱에서도 가능하지만 이걸 보다 더 세부 항목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내 금융 상품에 대해서 종목이 무엇인지, 채권이면 채권, 주식이면 주식에 대해서 각각의 세부 내용과 각각의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로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모니모와 비슷하게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들이 중심적으로 투자하는 투자 상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뱅크 샐러드라는 가계부인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11월 달에 130만 원을 소비했네요. 그리고 내용들이 다 보이시죠? 어디에 얼마큼 썼는지. 물론
이게 수입도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보험입니다. 실손 보험도 있고 기타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뭐 기타 생명보험 이런 것들,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의 현재 상태는 어쩐지, 그리고 또 보닥에서 추천하는 보험 상품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닥에서 추천하는 것 대비 50%만 지금 장착하고 있네요. 제가 보험을 추가로 좀 더 들어야 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수단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되겠죠.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자산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 잠자는 1원까지 잘 찾았고요. 그렇다면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 하면 우리 자산이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나의 건강 검진처럼 마찬가지 내 자산도 건강 체크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자산을 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나의 재무 건강 체크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니모나 도미노 같은 앱을 통해서 나의 정보는 계좌에 얼마 있는지, 주식이나 펀드는 얼마 있는지, 부동산은 얼마나 있는지, 대출은 얼마 있는지, 나의 보험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여러분께서 한눈에 나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워렌 버핏의 얘기처럼 내 자산이 항상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도 돈을 벌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나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충분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월간 수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월간 지출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앱을 통하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모니모 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 자산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모니모에서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 뭐냐면 연금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 부분들이 잘 조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앱을 통하시면 나의 개인 국민연금은 얼마인지, 개인연금은 얼마인지, 퇴직연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택연금이 있다면 주택연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국민연금 홈피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이제 자산 파악이 끝났다면 다음 단계로는 내 재산이, 내 재무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해서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요. 일명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도로 합니다. 자,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도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안전자산의 60에서 70%, 투자자산, 일명 위험자산이라고 하죠. 위험자산은 30에서 40%가 적정한 거로 여겨집니다. 시장에서. 다만 우리의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 위험 회피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 나의 현직에 있느냐 아니면 퇴직했냐 아니면 나이가 많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나의 비상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그리고 나는 부채가 얼마나 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보통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비상금은 월 생활비의 6개월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나의 부채는 통상 40% 이하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근거는 무엇이냐고요? 근거를 제가 보여드리자면, 자, 재정 전문가들이 그리고 추천하는 것이 아까 6개월 돈이고요. 월소득에 우리가 살다 보면 비상일이 벌어집니다. 질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길 때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고요. 부채 비율 40% 이하는 국내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위험관리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전 재무관리 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령별로도 우리 재무 포트폴리오가 달라져야 된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60대가 비율이 안전자산 비율은 70%, 위험자산 비율은 30%, 70대는 오히려 안전자산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겠죠. 자, 안전자산이라 하면 보시다시피 예금, 적금, 국채, 지방채, 그 다음에 예금 보호가 되는 그런 상품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펀드 등은 위험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70대는 말씀드린 대로 안전자산 비율은 한 80% 정도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답은 없습니다. 내 몸에 알맞은 그런 재무 플랜을 가져가시면 될 거고요. 저는 현재 대략 7대3의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자산도 부동산이 너무 위험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위험 자산이 될 거고, 아니야, 나의 부동산은 충분히 안전하게 잘 지켜지고 있어. 그럼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든지 아니면 중간 어디쯤 분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자산 투자 운영만큼 중요한 게 텍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마큼 절세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바로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자나 배당 수익은 15.4%고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서 이는 건보료 등 다른 비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저같이 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분은 양도소득세, 다시 얘기해서 외국 주식이나 외국 인덱스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수익이 남겼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22%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상식이니까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반드시 우리 금융사기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아시죠? No free lunch.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을 수익을 내주겠다, 공짜로 뭐 어떤 혜택을 주겠다 하면 반드시 경계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상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산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산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남을까요? 이 자산들을 잘 운영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투자 실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 실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아까 얘기했던 명언이 생각나시죠? 내 돈이 돈을 벌게 하라. 다시 얘기해서 시간이 내 편이 되도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모 증권사 앱이고요. 내 토탈 자산은 이만큼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용 수익은 이만큼이고, 투자 수익률은 7.6% 정도. 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금 금리는 3.2% 정도가 되고요. 아까 배당 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뭐 대략 3% 내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라고 그러죠. 이게 대략 3%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금을 해서 3% 수익률을 거뒀다고 하지만 배당 이자 소득세를 내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다면 사실은 0% 수익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물가 상승률의 2배, 3.5%면 대략 7% 정도 수익률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그 정도면 이제 올해는 제가 성공적으로 투자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지 주요 항목들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BS 그룹. 제가 있던 몸담던 은행이기 때문에 이 은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BS 은행에 일정 부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IonQ라고 양자 컴퓨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게 일정 부분 제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해외 채권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등 회사채와 국공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제로 저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NH증권, 나무증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추천받기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NH가 추천한 저의 포트폴리오는 적합한 구성은 채권의 45%, 대체 투자의 12%, 그 다음에 주식의 30%, 기타 이동성 5% 이런 수익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채권 18%, 주식 8%, 유동성 5%. 조금 많이 어긋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미분류된 부분이 있죠. 미분류는 주로 채권과 그 다음에 기타 가상채권, 가상화폐 등등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재분류하면 아마도 NH투자증권, 나무증권에서 추천하는 이 포트폴리오와 비슷한, 다시 얘기해서 채권 45%, 주식 30%, 유동성 5% 요거에 준하는 포트폴리오를 제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인 이번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모 증권사 앱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채권 86%, 해외 주식 12%, 단기 상품 유동성 있죠. 이게 뭐 나머지 부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요 증권사만 해당되는 부분. 여기 삼성증권이라고 써 있네요. 삼성증권은 제가 주로 채권 투자를 위한 그런 증권사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채권에 많은 비중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다른 증권사인데요. 여기는 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외 채권이랄지 아니면 다른 주식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믹스를 하면 금융자산이 아마 여러 부분과 비슷한 형태를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앱을 나무증권을 통하시면 이렇게 투자 상품 금융하는 상품도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국내 증권사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AI가 붐인데요. AI로 베이스를 한 투자 앱도 있습니다. 여기 핀트라는 회사인데요. 핀트에서 여기 채권, 기타 주식 이런 부분들 아까 나머지 증권사들 아니면 모니머와 비슷하게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어떤 상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핀트를 통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AI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싶고 AI를 통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핀트에 관심을 갖추셔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한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정기적인 메디컬 체크업도 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 점검하고 많은 상의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히스토리컬 데이터, 과거 데이터들이죠. 과거 정보들이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우존스 보시면 주로 왼쪽 편에는 과거 5년간 데이터고요. 오른쪽은 정기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과거 5년간 수익률은 0.6%죠. 0.600, 57%. 그 다음에 전기간, 다우존스가 론칭하고서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대략 몇 배죠? 56배. 그쵸? 56배 상승을 가졌고요. 나스닥을 살펴볼까요? 나스닥은 과거 5년간 대략 1.2배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시작하고서는 와우 대단합니다. 144배라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네요. 나스닥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걸 보고 계실 거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대비 우리나라 코스피와 삼성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과거 5년간 대략 19%, 0.2배네요. 그리고 삼성은 대략 0.1배, 10%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5년간 얼마나 상승했냐는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미국 대표 주식인 테슬라와 애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와우 대단하네요. 그죠? 15배의 수익률을 상승을 가졌고요. 애플은 대략 2.5배, 244% 수익률을 가졌네요. 자, 커머더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 WTI 등 이거는 상승률 얼마나 될까요? 비트코인, 여러분 요즘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죠? 대략 과거 5년 동안 12배. 그쵸? 12배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은 대략 0.9배, 86%. 그 다음에 WTI는 대략 27%, 0.3배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보이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금리나 환율은 어떨까요? 환율 보시면 미국 10년채 국채 금리는 과거 5년간 대략 1.5배, 그 다음에 한국은 8배, 그 다음에 브라질 지금 현재 금리는요 12.9%입니다. 이거는 현재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차트 움직이면 차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환율을 보실까요?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죠. 지금 한 1,400원 정도 하는데 과거 5년 동안 18%가 상승했네요. 18%가 상승했다는 거는 뭐냐면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18%만큼 하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브라질 FX 환율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원화 대비 242원 정도의 환율을 보이고 있고요. 달러 옌 차트 보고 계십니다. 자, 저는 사실 은퇴 후에는 금리 국고채 각각의 채권을 국공채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차트가 주요 국채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10년채 국채 금리가 4.3% 정도 대략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1% 남짓, 한국은 2.9%. 여기 보시다시피 10년짜리 미국 국채를 사게 되면 4.3%, 한국 국채를 사면 2.9%, 대략 1.4% 정도의 수익률 차이를 보이고 있죠. 따라서
만약에 지금 미국 국채를 산다 그러면 한국 국채 또 10년짜리 사는 것보다 대략 1.4% 높은 수익률을 가져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전 투자인데요. 요거는 제가 모 증권사에서 실제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채권 투자에 대한 수익률과 한국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국채 여기 보시면 16년 정도 남은 미국 국채입니다. 4.5%. 밑에도 비슷한 수익률을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브라질 국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략 2년 남짓 남은 거 13.3%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뜬금없이 왜 브라질 국채 채권을 보여주냐 아마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브라질 국채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브라질과 한국은 조세 협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브라질 국채를 투자를 하시면 브라질 국채 통해서 얻는 양도소득, 그 다음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텍스가 0%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자산이 크다라고 하면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세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아까 해외 채권이나 해외 주식을 사게 되면 대략 2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죠.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시게 되면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10년 대략 2년 조금 넘는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을 때 13.3%라는 높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가져다 주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텍스가 0%입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면 다 좋게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브라질 헤아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은 헤아라로 받습니다. 따라서 헤아라가 급격한 하락을 겪는다. 그러면 아마 거기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브라질 헤아라 원화 대비 FX 환율 움직임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환율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다음 시간에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원화만 익숙하실 텐데 원화 채권을 투자하셨을 때 자, 아까 말씀드린 국가채 투자를 하면 대략 3.2% 여기에 보시면 25년 남는 그 다음에 그 짧은 채권들 국민주택 채권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회사채들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는 ETF라고 그러죠. ETF나 펀드에 관한 수익률도 간단하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머리 갖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앱을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내 자산을 찾고요. 두 번째, 내 자산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런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실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내 자산을 어떻게 찾느냐? 자, 모니모라는 앱을 통하면 이렇게 간편하게 한눈에 내 자산을 이렇게 다 조회가 가능하시고 클릭 한 번으로도 충분히 여러분 내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각 항목별로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눈에 손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내 자산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자,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연령대별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60대다. 그러면 7대3 비율로 70대다. 8대2의 비율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르니까 조금씩의 조정은 가능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게 할 것이냐. 사는 동안에도 돈이 계속 불어나게 할 것이냐는 아까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내가 항상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투자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내 몸을 계속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검진을 하고 의사선생님 만나듯이 똑같이 내 자산도 정기점검 앱을 통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점검을 하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내 자산이 정상적으로 잘 훑고 있는지 증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셔야 되고요.
그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알려드리다 보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이게 가장 기초적인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내 자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았다며 앞으로는 더 실전 투자에 대해서 시간이 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씩 채권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외환에 대해서, ETF랄지 펀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물 투자를 돕는 김영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